통계와 지식 그리고 정책에 관한 OECD 세계 포럼이 올해 11월 국내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포용적 성장 추구 등 경제 사회 변화가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또 미래의 웰빙을 실현하기 위한 측정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OECD 세계 포럼 개최 의미와 전망까지 살펴봅니다. 통계청 최성욱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차장님 먼저 OECD 세계 포럼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 세계 포럼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먼저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대부분 국가들은 국가와 사회 발전은 곧 경제 성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경제 성장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경제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보다는 국민 삶의 질을 궁극적인 정책 목표로 대체해야 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 측면에서 볼 때는 경제 측면의 통계들은 많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 그리고 웰빙에 관한 그런 통계는 굉장히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OECD에서는 GDP를 뛰어넘어서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전 세계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삶의 질 지표를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OECD 통계 포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치로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을까 그런 어떤 고민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 세계 포럼 그동안 어떤 그 관계자들 어느 정도의 또 그 참석 인물들이 참석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번 대회는 어느 정도 규모로 열립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한 국내외적으로 한 1,500명 정도의 주요 인사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개최되는 그 세계 국제 대회에서 국제 회의에서 가장 규모가 크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요 참석 인사로는요, 각국 통계청장 등 정부 인사와 그다음 OECD 유엔의 사무총장급들 그리고 정부의 통계청의 주요 인사들 그리고 노벨 수상자 등 저명 교수들 기업과 NGO 쪽에서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포럼은 이제 6차 OECD 세계 포럼인데 이제 그동안 5차례 이제 포럼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포럼은 이제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까? 총 5번의 포럼이 있었는데요. 1차와 2차에서는 시작이기 때문에 OECD에서 사회 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들이 증거에 기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통계 기반의 정책의 중요성들을 강조했었고요. 그리고 3차에서는 OECD에서 그 웰빙 지표를 만드는 기준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서 지난 14년도에 그 삶의 질 지표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이제 4차 포럼에서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주관적 웰빙이라든가 그다음에 포용적 성장 그리고 지속 가능 성장들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6차에서는 미래의 웰빙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5차례 포럼 주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난 3차 포럼이 한번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6차 또 포럼이 다시 열리는 건데 또 이렇게 열리게 되는 어떤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지난 2009년도에 제3차 포럼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했었는데요. 이때 저희들이 그 포럼을 개최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이제 국제사회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이를 계기로 해서 2014년도에 대한민국 삶의 질 지표를 개발을 했고요. 이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OECD에서도 이런 점들을 높이 평가해서 한국의 통계청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고요. 이런 연유로 지난 16년도에 OECD 쪽에서 우리 측 정부에 공식적으로 금년도에 있을 제6차 세계 포럼을 좀 주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검토해서 이제 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통계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열리는 세계 포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6번째 OECD 세계 포럼인데 이번에 주제는 미래 웰빙입니다. 이 주제는 이제 OECD 세계 포럼이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선정된 그 미래 웰빙 배경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사회가 세계화, 정보통신혁명을 쭉 거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국민들 한편에서 삶의 질의 수준은 어떤가라는 어떤 점에서는 좀 이제 회의가 좀 드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최근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국민 웰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변화된 웰빙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의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점들이 이번 OECD 월드 포럼에서 미래의 웰빙을 주제로 선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과거의 경제 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삶의 질을 중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조, 네.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네. 사람이 중심이었던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삶의 질에 기반한 그런 정책들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래 웰빙. 사실 웰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걸 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네, 그렇죠. 한데요. 이 미래 웰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 어떤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같은 것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미래의 웰빙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미래 웰빙에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 강도도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산업 분야에 따라서 일자리가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럴 때는 국민 웰빙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교육이라든가 의료,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펴나간다면 또 미래의 웰빙에는 긍정적 영향을 아마 줄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웰빙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부에서 대응을 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과거가 더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생활이 더 편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하신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렇다면 미래 웰빙을 논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은데 예. 예. 기업의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까지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교과서에서 나온 대로 네. 이윤 추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시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의 사회 공익적 역할을 강조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이미지가 좋아지게 되고 네. 또 결국 이윤 극대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근로시간을 좀 줄이거나 또 휴식을 강조한다면 이것이 그 기업의 직원들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여서 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기업에 있는 직원들의 웰빙 향상이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웰빙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미래의 웰빙에서는 기업의 역할이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 6차 OECD 세계 포럼에 대해서 뭐 한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 주요 연사로 이제 포럼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떤 인물입니까? 유명한 분으로는요. 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츠 교수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보통 OECD와 연대해서 세계 포럼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 정부기관에서 현재 확정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가 오시고요. 네.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행복부 장관도 오시고요. 이런 이제 정책 부서의 이제 주요 장처관들이 많이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계청 차원에서 영국 통계청장 등 다수의 통계청장들이 오십니다. 예. 그리고 OECD나 UN 같은 데서는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등 저명 인사들이 많이 오실 것 같고요. 또 국내에서도 장차관급의 이상의 정부 강요들이 다수 참석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예, 주요 프로그램으로는요. 개회식에서 캐나다 총리가 포용적 성장 그리고 웰빙의 촉진에 대한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요 세션으로는 디지털 어떤 포메이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웰빙을 위한 거버넌스 그리고 포용적 웰빙을 위한 민간 부분의 웰빙을 주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 OECD 세계 포럼은 우리나라 통계청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계청이 굉장히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OECD 세계 포럼을 통해서 통계청이 어떤 기대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정책 목표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를 널리 알리고 예. 싶고요. 그리고 이번 포럼을 통해서 통계청에서는 웰빙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삶의 질 통계를 더욱더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포럼을 통해서 정책 입안과 집행, 평가 시에 통계에 기초한 증거 기반 정책이 우리 정부 내에서 더욱더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삶의 질에 기반하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가 체계적으로 나온다면 네. 그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어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포럼 개최 기간 동안에 전시도 많이 열리죠? 네, 어떤 많이 전시들이 합니다. 열립니까? 이제 부대행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미래의 웰빙과 관련된 세부 주제들을 정해서 네. 예를 들어서 디지털관 이런 데는 이제 우리의 그 정보통신 혁명 관련된 것들, 그다음 로봇도 전시가 됩니다. 이게 디지털관, 그다음 웰빙관, 그다음에 거버넌스관 등 약 70여 개의 소규모 부스가 이제 운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외국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문화를 좀 더 체험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한국 문화 체험관도 함께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번 그 OECD 세계 포럼의 내용이 네. 뭐 조금 전문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통계 관련된 분들 네. 그리고 또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굉장히 좋은 어떤 연설이라든가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일반인도 참석을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OECD 세계 포럼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네. 또 일반인들이 들을 수 있는 좋은 기조 연설도 있고요. 또 토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 네. 다만 오실 때는 사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전 등록은 OECD 세계 포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예.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홈페이지는 네. www.oecd6wf.go.kr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네. 준비했는데요. 일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곳으로 들어가셔서 사전 등록을 먼저 네, 꼭 하셔야 그렇습니다. 참가할 수 있다는 네. 사실 기억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11월까지 이제 4개월 정도 네.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길지만 또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성공적인 개최를 네. 위해서 어떤 것들을 네.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 포럼을 위해서는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서 네. 폭넓은 토론과 또 생각의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포럼에서 공유된 의견들을 종합해서 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칭 OECD 세계 포럼 선언문을 좀 채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국내외 인사 등 참가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 숙박 정보 등을 좀 꼼꼼히 챙겨서 알리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OECD 통계 포럼의 의의 내용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이라든가 그다음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외 홍보에도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오는 그 11월 27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OECD 세계 포럼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제6차 OECD 세계 포럼인데요. 정책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또 국민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성공적인 포럼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 최성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